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현대차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AI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디벡스라는 기업 좀 약간 처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뭐 디벡스라고 하면요, 얼마 전에 저는 뉴스 기사에서 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좀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칩보다 전력 효율이 뭐 20배 높은 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추가적인 기업 정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엔비디아랑 유사한 어떤 업종에 겹침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이제 GPU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인데, 그런 데이터 센터형 GPU는 아니고 엔비디아가 또 다른 먹거리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피지컬 AI, 쉽게 말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AI에 대해서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그 엔비디아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먹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먹거리를 삼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엔비디아 먹거리를 삼고 있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디벡스가 그런 피지컬 AI의 NPU라고 하는데 그런 AI 칩에 그 세계적인 강조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미 발돋움을 했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제품과 현대차의 어떤 또 다른 강점이었던 아틀라스의 강점을 보다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이제 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벡스와의 협업으로 뭔가 노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요? 어떤 걸 특히 노리고 있을까요? 예, 그 결국 아틀라스라고 말하면 휴머노이드는 공장이 딱 배치를 하면은 인건비를 대폭 낮추는 동시에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드린 대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기차가 캐짐 때문에 사실 매출이 안 오르고 있는데 왜 전기차 포기하고 심지어 더 강화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캐짐의 가장 강력한 단점이 보조금이 없어져 생긴 가성비의 문제라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만큼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맥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가격 단가를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틀라스 로봇을 배치하면은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되고 대우 수당을 안 줘도 되고 이런 관점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디벡스가 강점이 있는데 아틀라스를 갖다가 디벡스의 칩과 연동해 버리면은 외부의 어떤 교신 없이도 아틀라스의 또 다른 강점이자 그 디벡스의 강점을 다 결합했을 때 디벡스의 강점은 외부의 연동 없이도 스스로가 알아서 AI로 갖다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새롭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외부의 연동 없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장치 안에서 AI 기능하는 거, 온디바이스라죠. 온디바이스 AI를 갖다가 이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아닌 아틀라스처럼 외부의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피지컬 AI에다가 결합을 해버리면은 그때 디벡스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력을 갖다 적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성비라고 말한 거 말고 전선비라고 얘기합니다. 전력을 얼마만큼 적게 쓰면서 일을 하느냐, 전선비라고 하는데 전선비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력에 대해서 AI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선비라는 관점에서는 전력 효율이 20배고 가격을 갖다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디벡스의 김동원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지컬 AI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포부가 또 단양 허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고 포스코에도 공급을 하고 중국의 바이두에도 공급합니다. 바이두 공급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AI 데이터 센터 기업인데 여기다도 이제 디벡스의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동원 대표의 그 야심찬 구상이 그냥 말 그대로 허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참 전방위적으로 이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이게 완전 자율주행차 포티2닷은 좀 완전히 좀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패착 원인이 있었을까요? 차이가 나온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 형식적 이유는 그 포티2닷의 이제 대표였던 송천 대표가 작년 12월에 이제 그 사표를 내면서 사내 게시판에 했던 말이 도대체 이 완성차 기업의 현대차의 그 노후하고 관료직의 행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뭐 또 다른 맥락으로 이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 포티2닷을 우리가 이제 거론한 이유는 무엇이냐?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디벡스에다 엄청난 이제 투자를 같이 하면서 그 협업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대차라는 완성차에서 세계 3위 기업 아닙니까?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미끄러지면서 영업이익만 보면 2등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노회한 기업, 현대차로 한다면은 사실상 그 기업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가 묵직하고 돌직구적으로 이렇게 추진력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융통성은 있고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갖다가 채택하는 데는 둔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포트투사 현대차의 또 다른 미래를 갖다 좌우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디벡스를 끌어왔을 때 잘 하겠느냐라는 어떤 당연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희망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 현대차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 올라왔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손정희 회장한테 지분을 인수합니다. 했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도 당시에는 야, 잘 되겠느냐. 현대차의 그 관료주의적인 행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잘 결합이 되어 있냐라고 저도 의문을 달았지만 잘 성공했죠. 이런 관점에서 성공했던 DNA를 갖다가 디벡스한테 잘 이식을 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로서는 실패를 했지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세계적인 강자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반이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제 현대차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이게 원래 대표이사가 호세 무리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최영일 부사장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인사 이동이 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게 어제 알려졌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원래 호세 무리뉴 사장이었는데 최영일 부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공식 입장은 호세 무리뉴 사장이 외국인답게 해외에서 또 현대차 세계적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데 이분한테 일일이 결제받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행정 편의적인 이유에서 호세 무리뉴 사장에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 대표를 최영일 부사장 바뀌었다는 것이 현대차 공식적 입장이지만 그 발표를 갖다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국가가 됐다 보니까 호세 무리뉴 대표 외에도 다른 외국인이 이제 그 사업자 등록 대표로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회사 영위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현대차 공식적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시각이냐면 현대차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1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세 때문에 줄었다라고 현대차를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나 난관 있고 역풍이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전진했던 것이 현대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 부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별로 현대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쟁 올리는 차원에서 호세 무리뉴 사장을 일정 이상 이제 전면 경에서 좀 물러나게 하고 최영일 사장 갖다가 전면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